안녕하세요.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은 옳다인데,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한 줄 알고 또 잘못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공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아들을 둔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며 죄송해요 엄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왔다고 생각해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한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한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공감이 가닿아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공감의 헌장에 가깝다.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엄마의 깨달음 또한 그렇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 본인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내 공감을 포기할 곳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 즉 감정이다. 내 공감을 포기할 곳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 즉 감정이다. 존재의 느낌이나 감정이 공감 관역의 마지막 중심점이다. 나는 마음이란 표현을 감정, 느낌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더 쉽게 다가가는 표현이라고 느낀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느낌을 말한다. 친구를 때린 아이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때 아이의 마음을 알면 마음에는 금방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이 공감이다. 자기 마음이 공감을 받으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빠르게 인정한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은 채 오히려 관계가 더 깊고 신뢰로워진다. 아이는 모든 상황을 흔쾌히 수긍한다.
걱정할 것이 사실 없다. 어떤 이의 생각, 판단,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의 마음에 대해 누군가 묻고 궁금해한다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린다. 자기 마음이 공감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진다. 자기 마음이 온전히 수용되었다는 느낌 때문이다. 억울함이 풀려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는 명제는 언제나 옳다. 검찰 역사상 동료와 후배들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L 검사는 부드러운 성품뿐 아니라 수사력에서도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다. 검찰 조사 중에 폭력, 심지어 고문도 많았던 그 시절에도 그는 강력 사건에서조차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남보다 빠르게, 그것도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지고 불우한 가정사와 함께 피의자의 삶도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눈 상대와는 개인적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쓰자 압박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아도 피의자 스스로가 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많았다. L 검사는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진다. 만일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수사기법 측면에서의 공감이라 해도 수십 년간 초지일관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대단한 공감 능력이다. L 검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피의자의 구구절절한 개인사를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 끝에 그가 오래전에 살인한 얘기를 꺼냈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까지 다 털어놓은 남자는 조사실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한다. 감춰뒀던 죄의 대가를 치를 일만 남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적 상황과는 별개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진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이 그의 마음과는 별개라는 사실만 알아도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이 그의 마음과는 별개라는 사실만 알아도 마음껏 공감할 수 있다. 공감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마음껏 공감해주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흉포한 마음조차 움직인다. 반대로 평소 제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도 그가 한 행동 뒤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받지 못하면 그다운 합리성과 논리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 논리성은 오히려 삐뚤어진 마음을 옹호하는 궤변을 펼치는데 동원돼 본질과는 더욱 멀어진다. 평소 스마트한 사고와 태도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해 불가할 정도로 억지와 비상식을 주장하는 경우 공감받지 못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평소 스마트한 사고와 태도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해 불가할 정도로 억지와 비상식을 주장하는 경우 공감받지 못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담임에게 전화를 받았던 엄마는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에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상황의 전모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마는 미처 몰랐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에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상황의 전모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마는 미처 몰랐다. 엄한 표정으로 아이와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한 엄마는 그 순간 엄마가 아니라 결심 공판의 판사였다. 판사와 함께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엄마에게 엄마는 있지만 너, 아들은 없었다. 대화란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랬으니 엄마와 아들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될 리 없다. 아이의 울먹이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엄마는 너, 아들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였다.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예민한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것을, 엄마의 통찰과 깨달음은 놀랍다.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나는 엄마의 그런 태도에 깊이 감동받았다. 이런 엄마의 아들이어서 어린 아들도 자기 마음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엄마의 아들이어서 자기 마음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했던 마음에 관한 학습이 결국 아이 자신을 보호했을 것이다. 친구를 때린 아이의 마음도, 친구를 때린 아이의 마음도 언제나 옳다.